네, 지금부터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포함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훈식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님, 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 탁지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단상 좌측에서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기록해 주세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강훈식 의원님을 시작으로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 오늘 저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의미 있는 기자회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국으로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 존중,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제7조에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할 때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공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출생 등록되지 못한 아동들은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될 뿐만 아니라 유기, 불법 입양 등의 범죄에도 노출되기 쉽습니다. 2021년 말 제주도에서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난 채 살아온 세 자매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출생신고 절차를 몰랐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 자매는 정규교육 및 병원 진료와 같은 공적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 자매가 출생신고되지 않은 부모에 의한 출생신고 누락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출생신고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 국가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에 국가의 출생 등록에 대한 공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출생 통보제는 공공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탁지혜 과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아동보호 전문기관 탁지혜 과장입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 그리고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방임 및 유기 등의 아동학대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까지 다양한 사건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은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발견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들은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출생 등록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났던 아동의 출생신고 과정을 중심으로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아동은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났으며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유기되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다행히 친고를 만났으며 친모는 출산 사실을 인정하여 아동의 출생신고를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여 출생 장소에 대한 확인과 출생 증명을 위한 법원 방문, 출생 확인의 소를
위한 유전자 검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모가 출생신고 과정에 협조적이었음에도 출생 등록까지 1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는 친모와 출생신고 과정을 함께하면서 친모 혼자서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감당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절차들이 출생 등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두 번째 아동은 5살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태어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로 지냈던 것입니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법상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일임하고 있어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출생 등이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부모의 출생신고 의사가 있었던 상황에서도 출생 장소가 병원인지 부모의 국적이 우리나라의 국적인지 혼인의 관계에서의 출생인지 친부모와의 연락이 가능한지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출생 등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동의 탄생을 기록하는 일에 그 어떠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림자처럼 사라져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더 이상 아동의 탄생을 부모의 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첫 관문으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어 국가가 아동의 탄생을 기록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님의 지지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황영기입니다. 저희 어린이재단은 재단 내 사례에 관리 중인 출생 미등록 아이들의 현황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뒤에 생후 40일경 되는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맡긴 채 떠나버린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산하여 친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친모가 연락두절이 되어서 할아버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손녀를 양육했던 할아버지는 손녀가 아프면은 다른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는 쉽게 받을 수 있는 필수 예방접종조차도 받지 못해서 키우는 내내 아이가 아플까봐 마음을 졸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재단이 살펴본 출생 미등록 아이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까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법원은 출생 등록될 권리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며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를 지닌 부모가 아동의 출생을 알리지 않으면 국가는 아동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혼인관계, 이주 상황 등에 따라서 출생신고가 현저히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권리 보장의 궁극적 의무 이행자인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출생통보제는 그